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저희 시더스 피해자분들을 위한 저희 솔루션 열차가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저기서 다른 솔루션이 있어요. 막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막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확실한 열차를 뭐 저희가 하는 그 법적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곧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회생법원에 있으면서 저희가 하는 솔루션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쉬운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피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 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 고민인데, 또는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가 있어요. 법률과 그런 제도에 그런 의존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우리끼리 그냥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성희 변호사나 뭐 다른 무슨 변호사님들이 그냥 구속된 이상은 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뭐 신탁을 받든 권리 이전을 받든 해서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해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고 확실하게 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지금 이렇게 회장이 구속됐다라는 거는 이게 범죄라는 거거든요. 일단 수사기관이나 영장법원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회계적인 내용, 그 다음에 뭐 자산이 있다는 내용, 이런 건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회계 장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근데 법적 대응 안에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걸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민사소송,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대응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사실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다단계 피해라든지 아니면 금융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은 형사 고소하고 말거든요. 그럼 네. 검찰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래서 지금 형사 고소를 했고, 그래서 방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방파법, 그것만으로 되냐? 네, 그게 문제예요. 네. 수사기관은 그 해당 이제 범죄자라고 하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 그거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어디에 있는지 그 재산을 추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사하다 보면 딱 보이는 뭐 그 범죄자 명의의 부동산, 그 사람 명의의 은행 예금, 이런 거는 몰수 보전을 해놓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다 써버리거나 다른 데 은닉해버리면 피해 회복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피해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보하거나 회수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하다가 그래, 죄를 지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잘 모르니까 결국은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조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부분에 가면 판결 받아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명시 신청이라, 그러니까 판결 전에, 우리나라는 판결 전에 어떤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개인정보고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개인이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 막연하게 뭐 은행에 계좌 있을 것 같다라고 해도 뭐 1,000만 원, 뭐 1억의 그런 채권이 있다고 하면 은행별로 다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살고 있는 집, 네. 그 등기부를 봐서 그 집에 대해서 그게 전부예요. 다른 은닉 그 재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판결 받아야 되니까, 판결은 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렇죠.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네. 그래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상은 회장이나 그 회사가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엔 소송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급명령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안 한다라고 가정하면 지급명령을 받아야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지급명령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법무사님을 통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고 나면은 또 뭐 그 지급 명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 재산 있는지 찾아서 또 압류 걸고 뭐 또 그 회수하려면은 또 그 이후에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압류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나만 그 압류 재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압류를 딱 해서 예를 들면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넣었다라는 게 피해자들에게 알려지잖아요. 네. 그럼 나도 하면 되겠네 라고 하고 가압류 신청을 똑같이 다 하면 결국에는 그 경매 대가에서 본인의 비율만큼만 하고 나머지 가압류권자하고 다 나눠 가져야 돼서 결국은 본인이 했지만 혼자만의 혜택을 딱 이렇게 누리기는 사실상은 어려울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집행 비용은 먼저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나은데 결국은 그 재산도 다른 채권자들하고 다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절차에서는 그러면은 저희에게 그 위임을 해주시면 이 아까 지지부진한 복잡한 이 민사 절차, 지급명령 뭐 이런 절차들을 모두 다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생법원에 뭐 아니면 여러 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하는 솔루션만이 수많은 채권자들을 위해서 재산 조사를 하고 채권 확정을 해준다.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 확정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절차에서 이제 채권 신고를 하면 네. 지급명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절차 자체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상이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 이제 구속된 그런 회장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사람이 자료를 보고 인정됩니다라고 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주면 네. 그게 그냥 지급명령과 받은 거와 동일하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한 거랑 이거랑 저희가 그 신청해서 만약 그 확인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 표, 채권자 표랑은 동일한 효력이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급명령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저희를 통해서 채권자 목록에 등재되면 예.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럼 이미 지급명령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은 만약에 그 지급명령을 내면서 저는 이 정도 채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저희가 말하는 공적인 관리인이 너 채권 없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미 좀 더 지급명령이 명확하다. 있으니까 쉽다라는 것이고 좀 더 명확하다.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전혀 무의미한 절차는 무의미한 건 아니다. 아니다. 좀 더 쉽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 이거를 채권을 뭐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의 경우 선수금 넣거나 아니면 뭐 예치금을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어플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적인 관리인이 뭐 특별하게 부정할 필요가 없고 더욱이 저 신청인인 저희가 신청하면서 목록을 제출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인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진짜 지금 낮은 비용으로 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절차를 해드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어떡하지 뭐 다른데 막 뭐 지급명령 하느라 뭐 법무사님 찾아가서 뭐 돈 쓰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저희한테 딱 맡겨주시면 판결문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다. 예, 나중에 그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도 그 채권자 목록표가 아까 말한 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지고 나중에 우연찮게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게 은닉재산이라고 확인만 되면 그 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행문을 붙여서 바로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재산 조사를 아까 말한 대로 1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이제 하기 어렵고 그리고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재산 명시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허위로 하면은 뭐 처벌받지만 이런 범죄자들이 처벌받든 말든 나는 뭐 은닉재산 신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네, 네.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뭐 부동산을 다 떼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목록표를 작성해서 자기 채권도 인정받고 지금 시스템 코리아라든지 이상은의 재산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들이 내신 선수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법원에서 이제 확인해주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본인의 권리를 찾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뭐 무조건 저희가 보기에는 참여하셔서 이 권리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저희 그 댓글로 뭐 첫 번째는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은 재산이 지금 조 단위를 넘어가는데 소비로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딘가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좌 추적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요. 없다고 하시는 건 고려할 여지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 대응을 안 한다고 해서 없던 자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는 거.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누가 찾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되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도 뭐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적 대응을 안 하고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좋은 뜻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10만 명에나 되는 피해자분 중에 재무제표 제대로 본 분이 과연 있을까? 없죠. 거의 제가 대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냥 믿었을 뿐이고 네. 자기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형사 대응과 관련돼도 뭐 수십억씩 변호사 비용을 쓰고 뭐 자산을 막 하고 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딱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로집사에 오시면 법무법인 로집사에 오시면 지급 명령과 같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고 그 돈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밑에 아래 링크에 다시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 그걸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